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화는 우리의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들이 차츰 줄어들면서 노화되고 자신의 능력을 상실하며 질병에 걸려 그 연속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화를 시간이 흐른다고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나이에 여러 가지 대사질환과 만성 질병이 생기며 오랫동안 아픈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며 자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데 이것이 생체의 나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생체 나이에 따라 살아가는데 이 생체 나이는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 빠르게 늙을지, 천천히 늙을지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장 정확한 노화 정도는 분자생물학적으로 체내의 유전자를 확인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가장 정확하며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혈액 검사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신체, 정서, 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신체 검사로도 우리의 생체 나이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로 생체 나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올바른 자세에서 양손을 벌리고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균형 감각 테스트를 통한 생체 나이 측정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훨씬 젊어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나 먼저 노화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실제 생체 나이가 숫자상의 나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을 가속노화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유전이며 또한 각자의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이 이 현상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의 노화를 촉진하거나 가속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식사 중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배달 음식인데요. 물론 밀가루 음식과 정크푸드에 손이 가기 마련이죠. 바쁜 생활 속에서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음식과 정크푸드에 중독된 상태가 괜찮을까요? 탄수화물 섭취가 과다할 경우 뇌에서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중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이 계속되면 다른 즐거움이나 맛이 덜하게 느껴지게 되어 담배나 술과 같은 중독 물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과 중독 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신호가 켜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의 생활 습관 중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부 쥐를 이용한 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쥐의 평균 수명은 약 2에서 3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자극을 가하면 쥐들이 1년 만에 노인 쥐로 변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합병증과 함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쥐에게 가는 것들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활 습관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쥐에게 하는 것들이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에 가둬두는 것이나 고당 성분이 많은 동물성 지방을 섭취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이 강해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고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많은 초가공 식품을 섭취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과도하게 마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쥐에게 가는 것과 유사하게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304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노화가 빠르고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 중 공통적인 특징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주차장까지 걷는 거리, 직장 내에서 약간의 활동, 식당까지 가는 거리 등 하루 평균 2000에서 3000보 정도를 걷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 능력을 아주 빠르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없으면 신체 대사 기능도 감소하며 정서적,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큰 문제는 움직임 능력 자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마지막 노년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돌봄이나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부터 자신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인데요. 버스에서 자거나 휴대폰을 많이 보는 등의 행동은 움직임을 제한하고, 현대인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디지털 마약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파민 총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콘텐츠를 보면서 도파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다른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고 무의미하게 계속 보게 되며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뇌가 지속적으로 흥분되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우리의 휴식 시간을 빼앗고 자극적인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탐닉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데, 취침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빛이 뇌에 전달되어 시각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줄여 잠들기 어려워져서 수면 부족은 가속노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삶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며 음식 섭취와 신체 활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내재적 역량을 감소시켜 수명을 단축시키고 다양한 대사 질환 및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는 것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내재적 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노화하고 병에 걸리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재 역량은 건강한 노화의 척도로 우리의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표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삶은 우리의 신체, 정신, 사회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며 각 역량이 감소하면서 총합이 0에 도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질병, 영양 상태, 운동 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건강, 인생의 목적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진정으로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체 나이는 빠르게 늙을 수 있지만 노력에 따라 숫자 나이와는 다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동, 식이 조절, 금주, 금연과 같은 습관을 시작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생체 나이를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체 나이를 되돌리기 위한 식단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조금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단의 기본 원칙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여 식단을 계획해보세요. 먼저 키에 맞는 표준 체중을 찾고 육체 활동 정도에 따라 활동 개수를 정한 뒤 둘을 곱해 나한테 필요한 열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잘 지키면 신체 노화 속도를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필요한 열량에 맞춰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되 적절한 양으로 하루에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선호하는 분들은 육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밀가루나 흰식빵, 국수 대신 잡곡밥이나 메밀면, 호밀빵 등으로 바꾸어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충분한 채소 섭취도 권장되며 채소는 열량이 적고 포만감을 주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영양소를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서 섭취하는 것이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품군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려면 채소를 한 번에 세척하고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적절한 양을 유지하여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의 상승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제는 가속노화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운동 컨셉은 잠들어 있는 운동 신경을 깨워라입니다. 이 운동은 몸을 깨우는 근신경계를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템포 소리로 여러분에게 운동을 안내할 것입니다. 움직이고 싶을 때가 아니라 신호가 들릴 것 같은 순간에 움직이도록 타이밍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몸을 계속해서 각성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템포에 맞춰 준비 동작. 팔, 다리 스쿼트, 벌렸다가 내리면서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과는 달리 몸의 인지 신경과 고유 수용성 감각을 깨우기 위해 동작을 빠르게 수행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근신경을 깨우면서 색다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게임처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클리어하면 잠들어 있던 근신경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이마에서 나는 땀이 느껴지겠죠.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집중과 맞춤 연동은 운동에 많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 매일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함께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운동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화는 파도 같은 3번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약 34세에서 시작되며 비만과 여러 대사 질환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파도는 약 60세에서 시작되어 심혈관 질환의 증가와 근육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도는 70세 이후에 발생하며 여기서는 인지 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이 점차 악화됩니다. 이러한 노화의 파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0대에는 유산소 운동과 체중 조절을 통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충분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식단에 더 신경 쓰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70대 후반을 더욱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